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왔습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벌써 100일이 되었어요. 오늘로 116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또 100일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자유롭게 하려고 근황 토크를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제 워킹홀리데이 온 그 영상이 제 유튜브 안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찍었고, 그리고 구독자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제 유튜브 기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구독자가. 근데 꾸준히 제가 영상을 안 올려서 어느 순간부터 그 구독되는 그 수가 멈췄고, 저도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틈틈이 꾸준히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근황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또 하려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따로 키워드만 적어 오기도 했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일단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볼게요. 말이 막 두서 있고 논리 있게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토크이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편하게 자유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올 때 돈을 목적으로 왔어요. 세계 일주를 하려고 돈을 목적으로 와서 처음에 잡을 구할 때도 저는 어떤 생각으로 잡을 구했냐면, 호주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과 영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과 영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영어도 정말 더럽게 못하고요. 기술이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술도 없는데 여기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솔직히 방법은 한인잡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가 도전을 해서 오지잡을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저는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빠르게 잡을 구해서 돈을 버는 게 더 급한 상황이었고, 시급을 적게 받더라도 시프트를 많이 주는 곳에 찾아서 돈이라도 많이 벌자, 그렇게 몸을 때워서라도 돈을 많이 벌자라는 마인드로 처음에 오자마자 4일 만에 한인잡을 면접을 보고 일주일 차부터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그 3일차 되던 날 면접 보고 나오면서 영상 찍었던 그때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 저는 시급이 2불이 더 올랐고요. 지금 한 3개월, 1월부터 일을 했으니까 한 4개월 차죠. 일을 한 지 4개월 차인데 시급이 2불이 더 올랐고요. 시프트도 저한테 최대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일을 50시간 넘게 일을 했거든요. 주 6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50시간 정도로 일을 했는데, 하루에 풀타임으로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일을 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바하던 거의 2배 정도는 그 이상으로 돈을 받으면서 주에 한국에서는 한 달 알바하던 월급을 여기서는 주에 벌어 가는데, 한국 돌아가서도 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지금은 크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때는 너무 오래 일을 하니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주급, 월급의 그 이상을 벌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혼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올라왔었습니다. 외국에 나오니까 생각보다 제가 더 별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그냥 뭣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느끼니까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일을 하면서도 집에 가면 영어 공부와 책을 항상 읽고 잤었습니다. 아무튼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엄청 이렇게 생기면서 이 돈을, 원래는 제가 세계 일주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왔잖아요. 제가 버는 돈의 반은 세계 여행, 이제 세계 일주에서 세계 여행으로 바뀌었어요. 세계 여행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은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나의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한번 해보자. 처음과는 달리 생각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진짜 너무 힘들게 돈을 버니까 그 돈이 너무 소중해서
물론 세계 일주도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제 미래에 제가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버는 목적이 처음에는 세계 일주였다면 지금은 세계 여행과 그리고 제 자신한테 할 수 있는 투자의 금액으로 투자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네팔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생각보다 무례한 상황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부탁을 하더라도 이거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전 영어가 짧은 영어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해, 이거 해줘. 그러니까 뭔가 명령조로 말하는 느낌? 그게 되게 스스로 무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영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그때 영어가 팍 트였었어요. 팍 트였는데 지금은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고 나서 한 2달 정도쯤부터였나? 조금씩 한국인들로 일하는 멤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네팔 친구들보다 한국인들과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졌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네팔 친구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싶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여기 와서 막 많은 것을 챙기는 게 어려워요. 세컨 비자를 따러 가야 되는데 원래는 3월 달에 제가 시드니에서 3개월만 딱 지내고 3월 달에 세컨 비자를 따러 가려다가 지금은 6월 말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마 공장으로 세컨 비자를 따러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돈 얼만큼 모았냐. 근데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왜냐면 일단 애초에 저는 초기 자본금을 많이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조금 놀랄 정도로 초기 자본금을 얼마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초기 자본금을 넉넉하게 가져오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이제 그 같이 지내던 지인이 되게 많은 도움을 줘서 다행히 큰 별탈 없이 살긴 했지만 오자마자 초기 자본금을 집세로 전 다 내게 되었어요. 보통 호주 집세가 1주치 아니면 2주치 정도를 페이를 하는데 제가 처음 간 곳은 4주치를 페이하는 곳이었어서 가자마자 4주치 페이 플러스 보증금 2주치까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집세로 일단 다 냈고요.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시프트를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주지 않거든요. 트라이얼 기간이라고 해서 조금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2주 동안 시프트를 많이 받지 못했고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면 도움을 줬던 지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주급을 받으면 바로 이제 빚을 갚는데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제 금전적인 환경을 마이너스에서 일단 0으로 만드는 데 먼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인한테 너무 고마워서 은혜를 갚는 데 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은 사실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집세를 또다시 내는 날이 왔을 때 그 집세를 4주치를 페이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모은 게 제가 지금 워홀 100일 차지만 돈을 모은 거는 이제 한 50일 조금 넘게? 그래서 큰 돈을 모으진 못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돈은 안 모이진 않아요. 본인이 아끼고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안 모이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표했던 금액을 주급을 일을 하면서 벌고 있고 주에 세이빙하려고 했던 돈을 또 세이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를 하면서 돈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더 절약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비해서 시프트를 많이 줄였거든요. 처음에는 막 50시간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시급도 올랐고 뭐
자연스럽게 저도 제 워라밸을 좀 찾고 싶어서 막말로 제가 호주에 이렇게 지내다가 3개일주도 못하고 어떠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의 생활도 즐기려고 시프트도 한 40에서 45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유 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워홀을 하면서 좀 생각이 확 바뀐?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건 좀 썰인데 제가 아파서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 중간에 한국을 다녀오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일단 호주 의료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호주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바로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반이라고 해서 GP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귀 한쪽이 웨이도염이 온 것 같은데 귀에 진물이 나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GP를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받았는데 그냥 물약? 귀에 넣는 물약 하나만 처방을 해주셨고, 한 일주일 정도 물약을 넣어보고 뭐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솔직히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약을 열심히 넣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물약을 열심히 넣었는데 귀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들리기 시작하고, 진짜 한쪽 귀가 그냥 안 들리기 시작해서 너무 제가 겁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문의를 만나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난청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했는데 귀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얼른 갔다 오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가는 비행기가 그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한국 가는 비행기를 바로 예약을 합니다. 예매를 해서 한국을 가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갔더니 고막까지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었고, 한 2주 정도 한국에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다시 호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전 사실 그때 진짜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채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면서 정말 겁을 많이 먹었었고, 그때 한국을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제 삶의 중심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돈과 명예를 보면서 좀 살아갔던 사람인데, 건강과 행복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다라는 그 중심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프트를 줄이게 된 계기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제가 시프트를 줄이게 됐고요. 한국을 다녀오면서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에 돈만 보고 사는 것도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적절한 행복을 찾으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서 시프트를 줄였습니다. 시프트를 뭐 많이 줄인 건 아니고 40시간에서 45시간 정도, 제가 딱 목표했던 금액 그 이상은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벌면서 지내기로 했고, 그냥 사소하게 다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 그런 깨달음을 얻으니까. 네. 그래서 호주 와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뭐 딱히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오고 싶으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데, 그분들한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언이나 뭐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영상을 끝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올 때 현실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거는 여행과는 다른 문제이고, 여기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정말 자신 있게 와서 멘탈이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저도 한때는 정말 외로웠던 순간도 많았고, 근데 그 현실을 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해요. 워홀 왜 오고 싶으세요? 워홀 목적이 어떤 거예요? 저는 돈도 벌고 싶고 영어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그거 정말 다 잡을 수 없어요. 주 목적에 맞는 계획을 또 세우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기 왔을 때 많은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경험이 목적이신 분들이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이상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 안에서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오면 그나마 실패할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조심하세요. 호주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교류하면서 지내진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데 사기꾼 진짜 많고요. 주변에서도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고요. 해외 나와서 사기 당하고 사람 잘못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게 정말 저는 안타깝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 유튜브 댓글에 뭐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데, 정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도전을 못하겠다, 못하고 계신다라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 DM도 되게 많이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는 방법은 쉽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어떻게 받는지 하나하나씩 다 나와 있고요. 저도 그런 유튜브 보면서 비자 신청을 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가 어떻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용기 내면 오실 수 있고, 영어 못하더라도 오실 수 있어요. 저도 영어 못하지만 저보다 더 영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살아갑니다. 영어 못하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제가 목표한 금액 벌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영어까지 막 유창하게 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금만 용기 내면 여기 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영어까지 유창하게 하시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호주 살면서 평생 살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호주 와서 가장 좋은 거, 한국 가서도 생각날 것 같은 건 여유예요. 정말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도 여유를 느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영상을 꼭 찍을 수 있는 저의 여유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냥 두서없고 자유로운 토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DM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모두들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공원의 여유를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 한인잡에 대한 오해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한인잡에 대한 오해도 이게 되게 많은데 한인잡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인잡 하지 말라는 이유가 시급이랑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날까봐 있는데, 저는 오지잡도 시급 최저시급보다 안 주는 곳 많이 봤습니다. 특히 카페잡 조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시급 주는 경우 많이 봤고요. 그게 한인잡뿐만이 아니라 오지잡도 마찬가지예요.